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6년 만에 사용을 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의 바탕을 둔 문제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을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들려오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일본의 망언 정말 해결이 안 될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 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내용 들어보면은 우리랑 잘 지내고 싶다는 건지 니네가 어쨌든 끝까지 사과해야 된다는 건지 도돌이 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시정연설은 원래 이번에는 작년에 있었던 복고 모임이라든지 카지노 이것 때문에 비리 국회를 지금 야당이 추궁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태에 나온 건데요. 네네. 내용 중에서는 관심이 있었던 복고 모임이라든지 카지노 비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실적만을 계속 늘어났죠. 거기에 이제 6년 만에 한국에 대해서 가치를 공유한다라든지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원래 공유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한 구절이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만 미래지향적이 된다. 이 두 구절인데 저는 좀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좀 압박이기도 하고 오히려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일본은 양보하지 않는다. 아베 수상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양보할 의향이 없다라는 뜻을 좀 명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를 조금 물타기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총리 시정연설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서 결국 한일 관계가 그렇게 썩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은 위기 관리는 하겠다. 즉 작년처럼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인데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고 지방에 아직도 일본의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일본이 양보할 뜻은 없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외무상의 독도 발언인데요.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발언을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본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2013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이 외무상의 연설 기조 속에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는 법적으로 일본 땅이다. 고유 영토다. 이것을 계속 형식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의 특성은 이것을 연설로만 좀 그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부흥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또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길기를 가져오면서 될 수 있으면 이 나셔널리즘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독도 발언과 또 동시에 오늘 이 개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독도 예를 들면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는 것을 한 7배 정도 확대해서 오늘 새롭게 오픈을 하는데 네. 이것은 독도 문제와 이 올림픽을 연결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맞이해서 오히려 전 세계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거를 더 강조해서 알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독도만이 아니고 러시아의 북방 영토 그리고 네. 이 중국과의 영토 문제, 독도 이 세 개를 동시에 크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올림픽과 함께 이 일본의 영토 문제를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우익 정권의 어떤 입장인데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또는 국내적으로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이 계속 퍼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그렇죠. 여기 자료를 이전에 있었던 전시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예를 들면 독도 표기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떠한 고대 어떤 지도 일부만을 가져오고 예를 들면 한때 시마네현에서 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자료는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문으로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발신될 확률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한국 측에서도 계속 항의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항의야 매번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실효적으로 뭔가 좀 대처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론 외교적으로는 공식 항의 자체를 하는 것은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일본 미디어에 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고요. 네. 이제 그것과 함께 예를 들면 일본 내에도 이 독도 문제에 관련된 한국 측의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영문으로 된 자료들이 또 해외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일본 국내 또는 해외로 이 독도 문제와 관련된 홍보 활동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런 거를 세계에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건데, 사실 이제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약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조를 원래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부글부글 끓게 한다고 할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아베 정권의 가장 큰 속셈은 이 올림픽을 성공한 다음에 정권을 유지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이 독도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올림픽까지 함께 이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반발을 해줄수록 자기들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이 외교적으로는 물론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오히려 일본 아베 정권의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 되겠죠. 사실 내셔널리즘을 계속 강조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조가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개헌을 목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될까요? 일단 작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관리 단계는 좀 접어든 것 같아요. 급격하게 좀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 정권이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임을 찾지 못해서 이게 정권이 갈수록 불안정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비리가 점점 내재화되고 있고 불만이 국민들에게 많이 쌓여 있는데 네. 이게 올림픽 이전에 지금 1월 2월에 총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후보를 찾지 못해서 시간이 진행되면 잘못하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일본 내부의 상황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기업과 이 국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는 대응을 하면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또 바뀔 수 있는 하나 계기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올해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좀 마냥 편한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벚꽃 스캔들이니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아베 총리 입장에서 현재 일본 국내에서의 그런 상황은 어떻다고 지금 평가를 하나요? 좀 무사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일단 시정연설 통해서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를 만들지만 지금 야당이 전체 연대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1월에 카지노와 복권 모임을 전체를 추궁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후보를 다음 대안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선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좀 난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네. 이 아베 정권의 정권은 갈수록 좀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란하고 이 미국과의 이런 대립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아베 수상에게 좀 불리한 것은 아니었는데 왜 그러면 외교적으로 지금 급격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이 아베 정권에게 다시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아베 수상이 최근에 이란도 방문을 했고요.
또 어제 한국에 대해서도 이거 외교 이 악화를 하지 않는 개선의 좀 여지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외교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가 3번 연속 이제 총리를 계속 하면서 후임이 없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원래 아베 총리는 자기 후임을 안 키운다면서요.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글쎄 원래는 지금 아베 수상은 키시다라고 하는 자기의 후임자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키시다 인기가 너무나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네. 이제 아베 수상의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시바라고 하는 그렇죠, 이시바. 관방장관인데 이시바 씨를 당선시키지 않게 하면서 키시다 씨를 권력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거죠. 아, 그렇다면은 이제 수가 관방장관이라든지 네. 니카이 이 간사장 쪽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비리 문제가 수가 관방장관과 니카이 간사장 쪽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선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시간이 진행되면은 키시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여기에서는 야당 정권 개최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수상은 올림픽 이후에 대안이 없으면 자신이 네 번째 수상을 다시 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군요.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얼마 전에 한일 오익 근대사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이 책에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역할은 결국 시민사회뿐이다 이런 강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이 책은요, 한국 현대사인 한웅구의 교수님과 일본에 있는 제가 동시에 출판을 했고요. 함께 네. 했었고요. 먼저 이 책의 목적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한국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왜 이 책이 허구인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의 결합이 어떤 지금 한일 간에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좀 분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베 정권이 지금 현재 정권 자체는 극우 보수 세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세력들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전후보상 운동을 해오고 또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적용해지는 시민사회 세력이 약해지고 오히려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이것을 하나 해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일본 시민사회를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이들이 아베 정권을 압박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일본 시민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의 힘을 하나의 자극제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시민연대가 오히려 아베 정권에게 제일 두려운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이 어떻게 아베 정권을 바꿀 수 있는지 아마 이 책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사서 읽어봐야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게이센여학원 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